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더 랑이언 라이브. 제이가 되고 싶은 P. MBTI 중 J는 판단형이며 P는 인식형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J는 계획형, P는 즉흥형이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계획 수립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J형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편이지만 P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J는 매사에 꼼꼼하고 신중하다. 성격상 미루는 걸 싫어하고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책임감이 강해 리더로 제격이다. 다만 융통성이 부족하고 변화를 싫어한다는 단점이 있고 현실주의 성향이 강하다. P는 자유분방하고 여유로운 성격을 가졌다.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며 모험을 즐긴다. 항상 새롭고 재밌는 경험을 추구하고 지루할 틈이 없다. 다만 충동 구매를 하거나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점은 늘 주의해야 한다. 약속 시간이나 계획을 짤 때 J는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편이지만 P는 오히려 꼼꼼한 계획과 수립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행 계획이란 자고로 전날 밤에 후다닥 짐을 싸고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야무지게 아침을 챙겨 먹고 뒹굴뒹굴 좀 쉬다가 수영장에 가서 신나게 놀고 저녁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완벽한 P의 계획이라니. J가 보면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확신의 P인 나는 벌써 생계를 위해 J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J, 벌써 귀찮다. 네, 안녕하세요. 더 랑이언 라이브 MC EM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진짜 잘해보고 싶었던 LTO에 최선을 다하면서 EVP가 되신 이영민 사장님을 함께 했고요. 또 양다솔, 송은채, 이시연 사장님을 통해서 금쪽이 시절 첫 드림캠프 깽판의 추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모두 멋진 리더로 성장해 계시고 드림캠프에 꼭 초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존재로 증명해내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멋진 리더분들을 모셨거든요. 감동이 한가득 있을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랑연라인의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요, 안녕하세요입니다. 이분은 저랑 같은 MBTI를 가지고 있으세요. 뭘 꼭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 ISTP입니다. ISTP들이요, 뭘 꼭 이루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분이 눈빛이 싸나워지기 시작하면서 목표를 이뤄내기 시작했고 9월 웰스파로 EVP가 되셨습니다. 우리 위드그룹의 조미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미진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이에스더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진여주 사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사장님 뉴스킨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에스더 사장님이 저희 스폰서 에스더 사장님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가 둘째 출산하고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을 때,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집에 있는데도 뉴스킨으로 돈을 버는 걸 보게 돼요. 그때 마침 에스더 사장님 남편 은평 사장님이 빼도 그 TR 구음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보고
저도 다이어트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뭐야? 라고 하면서 첫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면서 그 김에 사업을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보상도 듣고 그러면서 투잡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살 빠지고 나니까 부모님도 효과를 보시고 그쵸?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제품력을 보고 나서 '돈 되겠다.' 싶어서 투잡을 시작하셨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좋잖아요. 그쵸? 네. 투잡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 전업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시다면 전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그때 전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때 그 그룹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룹 카톡방이. 그 안에서 네.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서로 뭉쳐서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물론 일하는 거기도 하고 놀는 거기도 하고 이랬겠지만 그때 저도 그 안에 너무 같이 있고 싶다. 그 음. 소속감을 나도 같이 느끼고 싶다. 그런 생각에 전업을 마음먹게 되고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투잡을 해 봤지만 투잡을 하면 그렇게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 겉도는 느낌이 있고 그 안에 막 엄청 끼고 싶고 뭔가 나 빼고 자기들끼리 평일 낮에 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자꾸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소속감을 더 많이 느끼고 싶어서 막 '전업하고 싶다, 전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조미진 사장님께서는 사업하신 지 이제 3년 차가 되셨어요. 그쵸? 요즘에는 사업하고 막 그 월요일에 나오신 박한나 사장님처럼 시작한 지 막 3 개월 만에 혹은 막 시작하자마자 그달에 EVP가 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이번 달에 아니 지난달에 EVP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번 핀업이 남들과는 쪼끔 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좀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그전에도 EVP 될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쪼끔만 노력하면 됐었거든요. 진짜 쪼끔만 노력하면 됐었는데 그걸 그때는 제 마음속에 '굳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굳이 내가 이제 굳이 감을 잡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았어. 알았으니까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가 기회를 그냥 놓아 버려요. 그냥 놓아 음. 버리니까 그다음에 기회가 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기회는 쉽게 놓치는 게 아니다. 음. 그때 내가 했었으면 진작 갔었을 걸.' 이제야 느꼈고 그리고 웰스파가 딱 나왔을 때는 그 웰스파가 진짜 제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그 쏙 드는 저의 그 도구를 '내가 이걸 놓치면 난 진짜 앞으로 없겠구나.'라는 음. 생각으로 이 웰스파를 꼭 잡고 내가 꼭 '핀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웰스파를 의도적으로 저는 더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EVP를 되기 위해서 웰스파 제가 좋아야 말이 나가는 거니까 일부러 웰스파를 강의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막 웰스파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더 오버해서 더 좋다고 제가 말로 뱉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었고요. 그러면서 또 그전과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고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원을 이제 EVP가 되려면 지원을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왠지 피 끼치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에 '아 요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괜히 굳이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내가 예전에 미안했던 마음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내가 그 미안한 마음을 핀업으로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좀 지원을 요청을 좀 당당하게 했고요. 그래서 핀업하게 됐고 같이 이제 스폰서님이랑 같이 공동 핀업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 조민진 사장님과 리허설 때 그러니까 전날 뭐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조민진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사업이 그냥 사업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었대요. 너무 재밌어서 EVP가 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뭐 남한테 원래 나는 관심도 없고 거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상처받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재밌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하시네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던 느낌이 아니었고 그냥 음. 뭔가 약간 회사원처럼 일을 하시던 느낌이 강했다. 근데 지금은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완전히 깨우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 전이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가짐도 달라졌고 예전에는 이제 하라고 하면 하고 수동적으로 제가 스폰서의 그 말에 따라서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구나.'라고 했고 그러면 뭐 스폰서 "이거 하재." "이거 하재."라고 하면 '이걸 왜 하지? 왜 해야 돼?'라고 하고 제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성격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저의 행동을 스스로 제가 점검하게 되고 혼자 내가 했던 일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좀 고쳐 나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스폰서가 제안을 하면 "일단 알겠어."라고 하고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물어볼지언정 오케이, 오케이부터 시작하기로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변화죠. 처음에는 뭔가 스폰서가 "이걸 해 보자. 저걸 해 보자."라고 하는 것에 늘 반문을 하다.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돼? 뭐 굳이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을 늘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셔 가지고 우선 "알겠어." 선 예스를 하고 해 보고 나중에 이렇게 바꿔나가죠. 네. 되게 이해미 같습니다. 저도 조미진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얘 되게 나갔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반기 목표가 있으시다면 발표해 주시고 인사 나눠 주세요. 일단 이제 저희 스폰서님의 빅라인이 되는 게 큰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번 드림 캠프가 있잖아요. 드림 캠프에 꼭 신규 2 명을 초대를 하고 싶고 이제 일단 1 명은 했고 1 명이 남았습니다. 꼭 신규 초대를 해서 같이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반드시 신규 사장님 2분을 모시고 이번 드림 캠프에 뵙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조미진 사장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성의도 미리 보기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게스트 사장님을 모셔볼 건데요. 오늘의 성의도는요. 어제와 같습니다. 원모어 드림 캠프 딱 1 명만입니다. 딱 1 명만. 오늘 모셔볼 메인 게스트 사장님께서는요. 사업을 10년 차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혼자 갔던 드림 캠프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오늘 모실 사장님은요. 지난달에 뜨겁게 EBA가 되신 사장님이십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뜨겁지 않은 날이 없었던 우리 POT 그룹의 이선옥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부팀 이선옥입니다. 네. 스폰서님까지 얘기해 네, 주세요. 저희 저희 스폰서님은 평생 사랑하는 최윤영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네. 우리 이선우 선생님 긴장 많이 하셨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준비한 대로 연습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우리 사장님 뉴스킨 만나게 된 스토리가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우리 사장님들께 뉴스킨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나눠 주세요. 네, 뉴스킨 사업하기 전에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꾸준히 꽤나 열정스러운 뉴스키너가 3년 동안 그 콜드로 저희 가게에 왔었어요. 근데 그가 꾸준히 저가 중국인이라는 거를 알고 그냥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떻게 중국에 비전이 있고 나중에 중국이 어떻게 확장될 거고 하는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했었어요. 그리고 대면도 안 해주고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때 타이밍적으로 제가 옷가게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저희 옷가게 고객이 자기 신랑이 10년 동안 아산병원에 다니면서도
간이 안 좋아졌는데 리버 포뮬러라는 그런 제품이 전달돼서 그걸 먹었는데 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 이게 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알아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제가 귀가 쫑긋해지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가 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모닝스쿨이었어요. 제가 음. 그때는 옷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모닝스쿨에 안내돼서 그때로부터 모닝스쿨을 3개월 동안 아예 갈 때부터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갈 때부터 신내륙을 가서 보는 같은 느낌이었고요. 너무 신났고 너무 그때 설렜던 그 마음 지금도 말하면서 또 막 그때 초심으로 가는 느낌인데 너무 좋은 시간에 알아봤고 많은 성공자들을 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즈니스는 내가 꼭 해야 되고 이걸 해야만이 내 노후가 가능하다는 거 확신이 됐었고 그때 기억에 남는 우리 윤창열 사장님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가 젊은 나이에 뭐 개인 자영업을 3번 했었으나 결국은 자영업에 성공을 못하고 뉴스킨을 만나서 뉴스킨 사업을 한 스토리에 눈물이 울컥하면서 얘기하는 거에 더 진정성이 났고 너무나도 그 강의에 감동돼서 끝나고 나가서 처음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그 윤창열 사장님이 전화번호를 땄어요. 전화번호를 여쭤봤고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회원가입 해달라고 나 회원가입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윤창열 사장님이 하는 얘기 뉴스킨을 소개해 주신 분한테 회원가입 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가서 회원가입 해요 하고 저한테 안내해서 결국은 저한테 모닝스쿨을 안내하고 리버폼을 얘기했던 고객을 통해서 그 뉴스킨 회원가입 됐고 그때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었어요. 네. 이 마이스토리 안에 지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선옥 사장님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실 때 열정이 넘치는 뉴스키너가 3 년을 콜드를 왔대요, 3 년을. 근데 중요한 건 3년 동안 이선옥 사장님한테 중국 비전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이선옥 사장님이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선옥 사장님은 이미 기화도 하셨고 중국에 갈 생각이 1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중국 얘기만 하니까 이선옥 사장님이 아예 들리지 않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리버 포뮬러가 돈이 된다는 얘기에 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하셨고요. 또 모닝스쿨을 그렇게 3 개월 동안 만출하시면서 윤창열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그때 당시 이제 강사였던 강의를 듣고 이 중요한 게 3 개월 동안 모닝스쿨을 들으시면서도 회원가입을 안 하시고 들었다는 게 저는 더 놀랍거든요 사실. 3 개월 동안 만출을 하시는데 회원가입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계속 사업을 알아보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결정하시고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참 많은 부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콜드 하시는 사장님들은 반드시 데몬도 하셔야 되고 보상도 알려주셔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을 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드림 캠프를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에게 드림 캠프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한테 드림 캠프란 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뉴스킨 사업 전달받고 처음 갈 수 있는 드림 캠프 누구나 있을 거잖아요. 저도 드림 캠프에 가야 하는 첫 드림 캠프에도 초대에 꼭 해야 한다는 그 리더 사장님들이 그거에 쫓아가야 해서 전혀 근 20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지인도 연락을 해서 그냥 마구마구 초대를 했어서 처음 드림 캠프에 4명이나 초대했어요. 그때 전혀 드림 캠프에 참여하지 않아서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드림 캠프가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꼭 해야 하는 부분은 저는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드림 캠프, 아니,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날 부주의로 다리가 골절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하고 있을 때 드림 캠프 날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목발 잡고도 드림 캠프에 갔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 큰 교통사고 났어요. 5톤 트럭하고 부딪히는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15일 동안 있고 또 완전 척추가 두동강이 나서 사경을 헤매는 그때 수술을 딱 대수술을 받는 이튿날이 드림 캠프 날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드림 캠프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초대한 초대자의 약속이고 저와의 약속, 스폰서와의 약속, 어쨌든 그 드림 캠프에 안 가는 것이 저는 미친년이라고 생각하고 갔었죠. 갔는데 주변의 지인들은 저한테 뭐라 했겠어요. 미쳐도 한창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저하고는 그런 말 따위는 저의 귀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드림 캠프에 이때까지 많은 우리 성공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드림 캠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0번을 가면 우리 부자의 행렬에 들어선다고 한 그 화근이 저는 그냥 믿었고 따랐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 사업을 하시는 동안 드림 캠프를 못 갈 이유가 진짜 많으셨는데 심지어 남편분이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에도 수술한 그 다음 날이 드림 캠프 날이었는데 "나는 초대사도 있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 주변에서 진짜 많이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욕도 많이 먹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한테는 드림 캠프를 안 가는 게 더 미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이 10년 동안 드림 캠프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혼자 가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초대가 잘 안 됐을 때도 있고 그 첫 드림 캠프에 4 명이나 초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드림 캠프에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 봤다." 하는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마구마구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드림 캠프 가게 되면 항상 먼저 미리 티켓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표를 딱 몇 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갖고 아예 초대가 아직 되지 않았어도 일단 티켓팅부터 했어요. 음. 그러고 그 티켓팅을 우리가 못 팔면 버리자 어찌 보면 돈 날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티켓팅을 해야 내가 더 강력하게 초대를 하는 저를 발견해서 항상 미리 목표에 따라서 티켓팅을 했고, 그냥 그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마구 이 비전을 전달하고 드림 캠프에 대한 가치, 이 드림 캠프가 얼마나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이 드림 캠프에 대해서 엄청 티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는 진짜 20여 년 동안 저 뭐 연락도 없던 한 번 초창기에 김해에서 홍천까지도 얼굴도 못 봤던 20몇 년 못 봤던 분이 김해에서 홍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초대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네.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지 사실 지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분에게도 이 드림 캠프의 비전을 전달해서 그분이 김해에 사신대요, 김해에. 김해에 사시는 분을 강원도 홍천으로 초대해서 드림 캠프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상황이나 이런 것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어쨌든 드림 캠프는 와야 하는 곳이고 아까 이선우 사장님이 신대륙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신대륙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드림 캠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초대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장님 EBA가 되셨잖아요. 그쵸? EBA가 되신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EBA가 되시고 나서 어떠세요, 기분이? 어, 뭔가 저는 실제는 EBA를 초창기에는 꿈을 안 꿨어요. 근데 지금 실감은 안 나요. 실감은 안 나지만 진짜 EBA가 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파파만을 해야 되고 파트너의 파트너를 리크루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전에 그냥 있었던 실제 사실이 사실인데, 파트너의 파트너를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TR90를 넣어야 되겠는데 그분이 아직은 제품에 대한 안내도 심각하게 못 받고 TR90이 어떠한 제품도 모르고 단지 우리 박경자 사장님의 파트너인데 김미숙 사장님이 그냥 루미스파 하나만 나갔던
그냥 자영업을 하는 하남시장에서 그냥 관광을 하시는 이렇게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을 너무 리크루팅 하고 싶으니까 시간적으로는 안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은 챌린지에 등록을 먼저 했어요. 그분 이름으로. TR90 하나를 구매를 해서 그분을 등록을 했는데 마지막 어찌보다라니까 그분이 만날 시간이 허용이 안 돼서 마지막 날짜로 등록을 해서 드디어 마지막 날짜 인바디 다이어리를 갖고 뛰어갔죠. 뛰어가서 시간이 막 되는데 손님은 계속 안 나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장소도 너무 협소했는데 어쨌든 도전을 했으니까 그분한테 인바디 다이어리를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본사하고 영상 통화를 해서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측정할 때까지도 그분은 어리버리해서 뭔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혜택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당신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이 올 거니까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하고 인바디를 다 측정하고 차근차근 TR90에 대해서 안내했고 이 제품을 꼭 먹어야 나중에 자영업에서 더 권리 수 우리가 어찌 형태가 다른 돈을 번다는 그 다음에 다 안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안내 이게 그분도 믿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결국은 TR90 제품을 지금 열심히 잘 드시고 있었고 그 다음 이분이 그렇게 리크루팅 된 분이 이번 웰스파를 통해서 EBP를 마감을 했어요. 네. 어, 사장님들 괜찮습니다. 제가 그 리허설과 질문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정우 사장님이 지금 다른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EBA를 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선우 사장님이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어야 EBA 라인이 이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선우 사장님이 점 찍어 놓은 파트너가 한 분 계셨던 거죠. 근데 그분은 루미스파 하나만 쓰고 계셨던 분이고 그분한테 TR90를 설명한 적도 빼독을 설명한 적도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냥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TR90를 이선우 사장님이 미리 사서 그분하고 한마디 사이 없이 우선 그분의 TR90를 샀고 그리고 챌린지 등록을 했고 그죠? 그리고 그 측정 시간이 다가와서 그 측정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제품을 들고 그분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냥. 그쵸?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가서 시간이 됐으니까 인바디 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분에게 인바디 측정을 시키고 나서 그분은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측정을 하라니까 측정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측정하고 이게 TR90라는 거고 너한테 이렇게 혜택이 있고 그래서 넌 TR90를 먹어야만 하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해라고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번 웰스파로 EBP가 되셨고 이번 드림 캠프에 함께 오시게 되었다는 얘기죠. 맞죠? 네. 네네네.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그쵸? 네. 이선옥 사장님의 그 열정과 확신이 그 파트너 사장님에게 온전히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시. 자, EBA가 되셨는데 그렇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리크루팅을 하고 소비자를 만들고 해서 EBA가 되셨잖아요. 자, EBA가 되신 소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감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시작에는 어쨌든 EBA가 한창 멀게 느껴졌고 저는 그냥 나중에 늙어서 자식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빌기 싫었고 그것이 너무 죽기보다도 싫었고요. 그러고 늙어서 내가 초라해지는 내가 초라해서 자식한테 그냥 의지가 되는 부모가 너무 되기 싫어서 실제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비전이 너무 크게 보여지고 저희 자식들도 이 뉴스킨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싶고 크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보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많은 초대자를 초대하면서도 가족한테 제일 먼저 초대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희 딸과 저희 사이는 제 말을 도저히 드림 캠프에 그렇게 초대하고 싶은데도
초대가 안 되더라고요. 매번 음. 실패를 했어요. 음. 실망하고 또 초대하고 또 실패를 했었으나 어느 땐가 우리 사위가 좀 뉴스킨에 대한 보상을 알고 직급에 대한 이것을 인지를 하고 어느 날 저한테 엄니 이베이가 되면 제가 드림캠프에 온 가족이 같이 어머님을 축하하러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약속을 굳건히 했어요. 음. 그 다음에 저는 아예 이베이에 대한 마음이 설렜고 아예 큼직하게 써서 문짝에다 붙여놓고 저는 그때로부터 목표를 달렸어요. 목표에 향해 달렸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꾸준히 이베이가 되려고 간절하게 꿈꾸고 네, 지금 이베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번에 제가 저희 딸도 저희 사위도 다 알게 됐고 이번에 다 초대해 이렇게 드림 캠프에 와서 축하해 준다고 저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베이가 되고 싶은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여주는 뉴스킨의 한계보다 드림 캠프를 통해서 더 많은 뉴스킨의 가치와 비전과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베이가 되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드림 캠프에 가서 이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달성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이베이가 되고 싶었던 거는 실제는 제가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우리 최인영 스폰서님이 진짜 우리가 랑년에서 다 인정하는 최고의 리더 있잖아요. 우리 최인영 스폰서님이 시니어이지만 또 해냈고 또 만들어냈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어요. 저는 저 시니어지만 해낼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최은영 스폰서님이 해냈다는 것을 특히 우리 조기설 스폰서님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막 울컥하는데 너무너무 나는 우리 최은영 스폰서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열정 그 많은 사랑 이런 거를 끊임없이 나눠주고 많은 시니어들 많은 뉴스키너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이 되고 있는 우리 스폰서에 빛내주는 파트너가 되고 싶었던 게 제가 이베이가 되고 싶었던 또 하나의 저희 간절함이었어요. 네. 우리 사장님께서 이베이가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이베이를 꿈꿔본 적도 없는데 딸이랑 사위를 드림 캠프에 초대하고 싶은데 사위가 어머니 EBA 되시면 저희 온 가족이 가서 축하해 드릴게요. 이 한마디에 목표를 EBA로 완전히 바꾸시고 그렇게 EBA에 도전을 하게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악착같이 노력하시고 EBA가 된 걸 내가 EBA가 된 걸 보여주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작은데 이들이 드림 캠프에 와서 봐야 되는 비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드림 캠프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그 비전을 그들이 직접 와서 봐야 하는데 내가 EBA가 되지 않으면 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나는 EBA가 되고 싶었던 거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윤영 스폰서님에게도 뭔가 내가 EBA가 돼서 우리 최윤영 스폰서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그런 증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우리 이선우 사장님이 열정이 막 이렇게 넘치시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얘기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장님이 이제 사업을 벌써 10년 차 하셨어요. 그쵸? 사장님이 10년 차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야기 나눠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57살이었어요. 60이 뭐 바라보는 나이였고, 지금은 10년, 지금 67인데, 저는 심지어 이렇게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고 중국에서 왔고, 여기에 진짜 지인과 뭐 친척 뭐 많이 없는 상태에서 뉴스킨을 시작했고, 특히 그때 제 나이에는 영어 ABCD도 뭐 안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진짜 못 알아듣는 강의를 들어도 3분의 1은 못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뉴스킨이 비전이 크다 보니까 꾸준히
제품명이 다 영어였지만 외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그 기억이 나는데 프로스테이트 포뮬러라는 제품을 외우는데 온 하루 외워봤어요. 길가에 다니면서도 프로스테이트 포뮬러 하고 외우고 다녔고요. 제품 그렇게 하나하나 외우고 시작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왔어도 절대 포기라는 건 저한테 없었고요. 이 일은 저한테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고 어렵다고는 말을 못할 정도로 저는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실제는 우리 나이 60이 넘으면 주변에 우리 또래들을 만나보면 다 희망이 희박해지고 뭔가 배움에도 그냥 배우는 거에 대해도 흥취가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뉴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배울 수 있고 또 매일매일 내가 어제와 다른 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이 너무 행복해요. 심지어 뉴비트를 타면서도 책을 보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어찌 보면 내 이름으로 또 살아갈 수 있고 항상 만나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그 사이와 그 딸이 저를 만나면 엄마 너무 존경스럽고 엄마는 꼭 해낼 거고 항상 이런 말로 저를 응원해주고 하는 자식이 그 자식의 부모가 되고 있는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진짜 이 일은 뉴스킨 일은 절대 시니어가 못한다를 저는 내가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또 하나의 그런 욕구도 요즘 많고요. 특히 이번에 웰스파를 통해서 저는 이때까지 진짜 트립을 계속 혼자 다녔어요. 근데 이번 웰스파를 통해서 저는 9명의 파트너들이 지금 도전을 했어요. 싱가포르에 도전했고 이미 우리 권희슬 사장님 비롯해서 마감을 하신 파트너들도 있고요. 그리고 EBP 신규 EBP가 3조가 탄생했고 그리고 BA가 2조가 탄생했어요. 너무나도 요즘은 행복한 뉴스킨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너무 귀하고 이 시간이 소중해서 진짜 그냥 저녁에 어제도 저녁에 하남에 가서 지금 저한테는 거의 6대가 되는 파트너가 될 뿐인데 그냥 시니어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뉴스킨 비전을 전했고 TRIT 제품이 들어간 분이 이 일을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고 사업을 알아본다고 다짐을 했어요. 이런 하루하루 일이 너무 벅차고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고 제 나이에 이제 80이 더 희망적이고 나중에 제가 죽을 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너무 행복한 뉴스킨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뉴스킨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슴에 마음에 더 커지고 그러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사장님하고 이 사전 미팅을 하면서 사장님의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처음으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진짜 잘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진짜 감동받고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가슴에 와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사장님 너무 행복하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되게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아 뉴스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사장님이 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리허설 하면서 이혜미 사장님이 울컥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또 더 이렇게 뉴스킨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고 똑똑한 또 DJ님하고 같이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저도 너무 많은 행복한 순간을 느꼈습니다. 네. 사장님 우리 이제 시간이 쪼끔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지금 드림 캠프를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초대를 망설이고 있거나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그 사장님들에게 따끔한 조언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드림 캠프란 진짜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고 또한 우리 뉴스키너들한테는 추석 같은 명절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드림 캠프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의미도 거기에 가서야만이 더 깊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초대를 해야 물론 뭐 어떻게 갈 때는 어떻게 힘들게 초대가 됐다 하더라도 돌아올 때는 다 서로가 다 달라진 마인드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 특히 마지막 이게 하이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초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초대가 답이라는 말이 진짜 드림 캠프에 더 알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초대를 해서 내가 조직을 키우는 그런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선옥 사장님 오늘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진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열정과 그 진정성이 모두에게 닿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우리 이선옥 사장님 EBA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랑연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선옥 사장님이 보내신 그 10 년의 시간의 농도가 얼마나 짙고 진한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부터는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탑 리더 스피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EBA 리더 사장님들의 스피치가 있거든요. 네. 어제 너무 많은 게스트분들이 있어 가지고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3.3 헬시 클럽의 수석이신 진현주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미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진현주입니다. 네, EBA 첫 리더 메시지를 제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주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 주제가 드림캠프에 두려움 없이 초대하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 스스로를 초대하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드림캠프가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뭐 값지고 이런 걸 모를 때여서 귀찮기도 하고 일정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드림캠프를 안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매 시스템에서 뭐 리더 사장님들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업자가 진행하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건 랠리, 드림캠프다. 그리고 이 드림캠프에 30번을 다녀오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는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2달에 한 번씩 랠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 지금 몇 번 갔지?' 이러면서 매 드림 캠프를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너무 당연했고 막 그냥 가는 거, 드림 캠프는 무조건 가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상황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드림 캠프가 안 가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고 이걸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지 되게 오래 고민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드림 캠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드에서 제가 비오행 강사이기도 하거든요. 103호 연합 강의장 비오행 강사이기도 한데 남들이 와서 제 강의를 들을 때는 걔 중에 몇 명은 제 강의를 통해 리크루팅이 되겠죠. 근데 제가 강사여도 필드에서 사업 설명을 한다고 백전백승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으세요? 필드에서 막 제가 보상을 풀고 내가 막 사사분면 풀고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를 해도 그 대상자가 리크루팅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미나에 초대하고 스폰서와의 미팅에 초대하고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북미팅도 하고 계속된 초대를 하잖아요. 뉴스킨을 적시고 관심도를 올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온도를 올리고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교육시키고 마인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게 비단 나는 제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터치받고 자극받고 배우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저 마음 안에 혹시나 나는 드림캠프에 가지 않아도, 나는 그룹 미팅에 가끔 빠져도, 나는 북미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사업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어. 난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혹시라도 이런 교만한 생각이 내 안에 있진 않은지 점검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림캠프를 가고 있었나? 저 스스로도 좀 점검이 됐고요. 저희 일이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위너풀의 김문주 사장님 강의인데, 우리 일이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자산을 통해서 비근로 소득을 버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산이라는 게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만들어지고 지켜지고 확장된다라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꽂히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을 잘 해내고 이 자산을 막 만들고 불리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시간을 오래 다지고 그거 끝이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드림캠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남편은 외제차 딜러인데 어느 날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을 잘못 보내면 두세 달을 망한대요. 영업을 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일도 마찬가지겠다. 내가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두세 달이 결정이 되겠다. 웰스파도 마찬가지잖아요. 7, 8월, 뭐 6, 7, 8월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9월에 한 달의 성과가 엄청 결정이 되었고, 9월에 얼만큼 확장됐냐에 따라서 본 판매까지 또 조직을 클 수 있는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장의 범위가. 근데 이 드림 캠프가 3개월에 한 번밖에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가지 않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아마 다녀오신 분들이 막 사기충천해가지고 열심히 필드를 뛰어다니고 막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느끼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괜히 안 갔나 봐라고 위축되실 수도 있고, 또 다음 드림 캠프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태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스킨 그냥 잘하고 싶으면 저는요 그냥 믿는 힘이 좀 큰 사람이에요, 성향상. 그래서 어른들 말 잘 따르려고 하기도 하고요. 선배니까, 인생 선배니까. 그리고 뉴스킨의 리더들이 나보다 이 사업을 많이 해본 선배니까 내가 잘하는 방법을 안내해 줄 거니까 그냥 믿는 힘이 있거든요. 뭐 드림캠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저런 말을 들어도 와닿지 않고 사실 가서도 막 크게 감흥이 없다. 그래도 그냥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뉴스킨으로 성공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 사업을 그만두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냥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 그룹장님이신 전지현 사장님이 이런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세미나에 10번, 100번 초대하는 것보다 드림캠프 한 번 초대하는 게 낫다. 왜냐면 그 1박 2일이 사람도 보여주고, 보상도 보여주고, 제품도 보여주고, 문화도 보여주고, 종합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써서 기여를 하는지 아냐. 굉장히 값지고 귀한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저희 그룹이 진행할 때 매 회차 핀인정식 사회자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BR부터 100만 장자, 500만 장자 그 핀인정 한 명, 우리 강의 티업 하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BR 핀도 설명해야 돼, EBP도 설명해야 돼, 100만 장자도 설명해야 돼, 오프닝 공연도 준비해야 돼, 1시간 반 안에 이 모든 행사를 끝내야 돼. 이 코너 하나만 준비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회자는 또 오프닝 멘트, 내빈 소개, 각 강사 티업부터 1, 2일차 뭐 공연부터 이거를 기획회의부터 그룹장님들 앞에서의 또 기획 발표부터 너무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 감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설명드릴 때 처음에는 그냥 참여하고 배우는 입장일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지키는 입장이 되고 세 번째는 나누는 입장으로서 이 시스템을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된다. 참여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필요치 않다고 느끼지만
내가 필요하고 내 파트너에게 필요한 순간에 드림 캠프뿐 아니라 그룹 미팅이나 팀 미팅이나 북 미팅이든 그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 사업을 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스템 없이 조직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확장시키고 이걸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생각을 바꿔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림 캠프는 그냥 가는 거다. 내가 뉴스킨을 하는 이상 그냥 다녀오는 거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1박 2일 동안 진하게 뉴스킨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메시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현주 사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시스템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진현주 사장님의 말씀과 이어서 오늘의 성의도 같이 공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캠프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통로이자 장입니다. 그런 곳에 타협하지 마시고 상황이 생기셨다면 상황은 상황으로 두시고 그곳에 딱 한 번만, 딱 한 명만 더 초대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꼭 한 명을 그 꼭 한 번을 보여주고 싶은 그에게 용기를 내시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10월 5일 더 랑연 라이브 저는 이혜미였고요. 우리 랑연가족 사장님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어기어차니 열아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가만둔 적도 없었지 right 살아온 날 쉬운 것보다 이 시간들이 더 많아서 그렇지 저 바다가 닿던 내삶 감사합니다. 내 맘에도 봐도 저 항상 내일만을 위해 오늘을 살아 내가 오늘을 감사합니다. 남들 같은 나의 삶 이민희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사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신 하나도 없으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드림캠프 때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순호 사장님 네.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세윤영 사장님이시구나. 네. 이혜미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애쓰셨어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송수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바람 태풍 속이 세상 지금껏 헤쳐온 너에게 박수를 보내네 어기어차니 열아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이 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 한 새 너를 잡고 송수 사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태풍이 휘몰아쳐도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되게 많이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숨어서 눈물 감추지 않아 파도의 인생을 부딪히자 노를 좀 멈추지 마 너무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감동적이었던 시간이었고 아마 사장님의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장님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고 이만 방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